조상의 업보까지 풀어야 될 사주를 안고 태어나는 자손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항상 우는 나에게 비껴가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업장을 소멸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일으키는 기운이거든요. 쭉 소멸을 하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또 좋은 일도 오죠. 나중에는 뭐만 하면은 되는 노릇이 없다가 서서히 되면서 귀인이 열려요. 운기가 변해요. 현재의 삶을 보면은 전생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거를 주제로 만들어 봤거든요. 업을 많이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사나요? 누구나 업장은 갖고 태어나거든요. 전생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조상의 업장을 안고 또 태어난 자손들이 있어요. 내 업장도 엄청나게 짐인데 조상의 업보까지 풀어야 될 사주를 안고 태어나는 자손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사주를 원하지 않았는데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년 시절부터 어떤 게 보이냐면 그런 자손들한테는 일단은 밝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 덕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덕도 없고 뭐가 따라주질 않아요. 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항상 우는 나에게 비껴가. 희한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유년 시절은 잘 모르고 지나갔다 쳐. 뭐가 뭐 거의 그때는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이제 대학교 들어갈 무렵에도 또 분명히 점수면 되는데 또 뭐가 안 돼. 그래서 또 어찌해서 또 대학을 또 나왔어. 사회로 들어갔어. 사회로 들어갔는데 뭐가 될라 치면은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좋은 쪽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뭐가 안 돼.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지라는 그 정도로 힘들어져요, 삶이. 내 업만 있는 건지 내 사주에 내가 진짜 조상의 업까지 안고 있는 건지 그거를 알아서 어떤 식으로든 업장을 소멸하셔야 돼요. 우리가 업장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기운이거든요. 내 업만 있으면 평범한 좀 수월하죠. 조상의 업까지 아는 자손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신당을 다니는 우리 신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의 업만 안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조상의 업을 다 안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궁극적으로 왜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조상의 업. 조상에서 이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조상을 풀고 조상의 업보를 누군가가 조상의 업보를 풀어줘야지만 조상도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업장을 소멸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오랜 세월이 걸린 거야. 죄 많은 분들이, 죄를 많이 지신 분들이. 그래서 자손의 정성으로다가 그 업을 소멸해 나가는 거거든요, 같이. 근데 또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업장을 예를 들어서 내 업장 플러스 조상님 업장까지 소멸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쭉 소멸을 하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또 좋은 일도 오죠. 나중에는 고맙잖아요, 조상님이. 평균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돌려 받아요? 뭐가 풀리기 시작해, 인생에 있어서. 뭐만 하면은 되는 노릇이 없다가 이제는 서서히 되면서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귀인이 열려요. 그 전에는 귀인이 안 열려, 그런 분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분들만 있어. 나를 좋아라 하고 나를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고 그 주변도 막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심으로 내 사주팔자를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은 많이 걸려요. 이렇게 업장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막연하잖아. 내 친구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도 이렇게 업장을 소멸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변화가 와요. 운기가 변해요. 이제 내 앞에 뭔지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이만한 바위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없어진 거야. 다 이렇게 없어진 거야. 그럼 내가 갈 길에는 장애가 없는 거야. 이제 잘 될 일만 있죠. 그리고 업장이 많은 자손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좀 우울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안 되잖아. 감정의 좀 변화도 많아요. 네, 감정 기복도 많고. 어쩌다가 그런 자손들이 돈을 버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또 남아나질 않아요. 또 그럼 금방 또 잃게 돼요. 뭐 어디에 들어갈 일이 생긴다든지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투자를 했다 망했다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왜 하필 내가 업장을 다 안고 태어나야 돼? 라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어찌됐든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잖아. 빨리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빨리 나에게 오는 혜택을 받아야죠.
그래서 현재의 삶을 보면은 전생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몇 년 전에 대대로 집안을 조사를 해봤어. 잘 되는 집안이 있어. 경주에 채부잣집이라 그러면 옛날에 모르는 집이 없대요. 네. 그분은 과거에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채부잣집에 와서 쌀도 빌려가고 이런대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갚을 때가 되면은 갚을 게 없으면은 막 갖고 있던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이러는데 그 채부잣집은 못 팔게 했대. 언제가 돼도 좋으니까 아무 때나 갚아도 되니까 그런 거 팔아갖고 갚을 생각 하지 말라 그랬대. 그 집이 대대로 잘 돼요. 네, 그래서 남한테 어떤 식으로든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고 살면은 내 업도 소멸이 돼요. 우리가 업이 많은데 또 잘 풀리는 사람 중에 경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막 퍼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국수를 파는데 막 밥도 그냥 공짜로 먹고 조금 모자라다 그러면 막 더 주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손해보면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베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전생에 지은 업장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히려 막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이분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이 자연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좀 업장이 있구나, 두텁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좀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좀 살아면서 그래도 업장이 있는데 이 정도로도 하면서 살아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또 조금씩 소멸이 돼요.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소멸이 돼요. 이거는 진짜 알려줄 게 많은데 참 짧게 얘기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업장은 소멸시킬 수가 있고 잘 되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